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출신의 황우여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월 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여당이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중국을 찾아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엔 일본도 방문해 한중일 민간 경제협력에 시동을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약 61%가 다음 국회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출신의 황우여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황 고문이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이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대표 출신의 원로인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 뒤 18일 만입니다. 당선인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2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다음 지도부를 뽑기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15대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원로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황 고문이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월에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죠.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당이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개회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민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건 본회의 협상을 미루기 위함인데 명분이 없다며 일정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란 소집 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기간 안에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밀린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주장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소집 요구를 비난하고 있지만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회의 일정에 여당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중국을 찾아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엔 일본도 방문해 한중일 민간 경협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비징 취한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 등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 하반기에 진행될 다음 대화에서의 의제를 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양국 진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중일 간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경제인 회의를 찾아 한일 경제 협력을 위한 기조연설도 진행합니다. 행사에는 한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경제교류 촉진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다음 국회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습니다. 협회는 설문에 응한 170개의 기업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경제활력을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치개혁, 사회통합, 복지문화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환율, 유가, 물가가 높은 삼고 현상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늘자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진 거라고 한경협은 말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은 세제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골랐습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통과되길 바라는 것으로는 R&D 세제 지원 관련 조세법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다음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사비는 커졌는데 인수가는 제자리인 상황을 개선해서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비싼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개발되는 신축주택은 20% 안에서 지자체가 고시하는 만큼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서울은 15%, 부산은 10%의 몫을 내놓게 돼 있고 이 임대주택은 대체로 지자체가 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인수가를 정해왔는데 표준 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 산정 기준을 6개월마다 재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 상향은 오는 7월 말부터 적용되며 뒤이어 재건축 임대주택도 인수가 상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참외와 수박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거라고 농식품부가 밝혔는데요.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해 우려가 나왔지만 최근 생육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채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외의 경우 지난 2월 눈비가 자주 내려 초기 작황이 부진했지만 최근 생육이 호전돼 공급량이 줄 거란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수박도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거라고 농식품부는 내다봤습니다. 원양 냉동오징어의 소매가가 한 달 새 20%나 올랐는데요. 이에 해수부가 15,000톤의 물량을 푼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의 초도 물량을 계획보다 6,000톤 많은 15,000톤 들여올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대서양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낮은 수온으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어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15,000톤에 이어 나머지 물량도 들어오면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가 쇼핑 열전에 돌입합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급 물량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선물 수요가 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쇼핑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홈쇼핑이 다음 달 말까지 슈퍼 H 페스타를, 11번가가 오는 11일까지 11절 페스타를 진행하는 등 많은 업체가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들은 할인 쿠폰과 사은품, 멤버십 포인트 등을 지급하거나 상품을 대폭 할인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지나고 있고 충청권 곳곳에도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예정이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지역에 10에서 40mm, 제주에 5에서 3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 2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23도 보이겠고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